예, 반갑습니다. 예, 유상입니다. 예, 시사공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은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탈원전 그러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바람직한 방안인지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나와 있는 시사 정도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뭐 깊이 있는 논의는 예, 뭐 정책 토론 이런 쪽으로 넘기기로 하고 시사 공감 수준에서 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야말로 예, 예, 나라 같지 않은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지긋지긋할 정도로 지금 다들 겪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시기도 일단 법정 시한은 끝나갑니다. 아직 그렇지만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5개월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시정연설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나누어 보기로 하고요. 자, 전 세계 각국의 추세를 먼저 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서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랑스, 영국, 프랑스에서 영국도 원자력 발전의 활용 방안을 활용도를 높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판국에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이라고 하고 있어요. 원전 기술이 우리가 80년대 이후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온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세계 최고 기술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을 하루도 못 살게 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삼성 단 하루도 경영에 집중할 수 없게끔 자기네들 입맛대로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예, 그게 뇌물이라면 과거 대기업들을 앞세워서 이 나라 체육진흥을 해오던 국가시책이 전부 다가 뇌물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말 같지 않은 말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기업 경영을 한시도 곱게 놔두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를 들이대서라도 계속해서 예, 예, 괴롭히고 있죠. 예. 세계 최고의 기술, 이거 어떻게 폐기하지 못해서 사장시키지 못해서 안달복달입니다. 예. 그러면서 소부장 이야기를 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장비, 어떤 기술력, 어떤 소재, 뭘 국산화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자리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비정규직을 없앤다 치고 쇼로만 했었지 정말 비정규직이 줄어들었나요? 지금 비정규직이 800만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비정규직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소주성 많이 들으셨죠? 소득주도 성장. 예, 말 같지 않은 말, 듣보잡의 정책. 예. 이제 그 지긋지긋한 정권이 일단락되어 가고 있는데 또 하나의 괴상한 괴물 같은 인물이 새로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어요. 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자, 오늘 원전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가 네, 일단 프랑스는 탈원전 기조를 이제는 털어내겠다. 그리고 오히려 원전 산업에다가 더 투자를 하겠다. 10억 유로라 그러죠. 우리 돈으로 1조 3,800억 원을 원전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프랑스 2030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가.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로 한정해서 보게 되면 원전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예. 이쪽 프랑스 계획을 보게 되면 화석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공백을 원전으로 메우려 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교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적으로는 이 핵융합 또는 핵분열, 원자력은 핵분열 기술이죠. 인공태양을 통한 핵융합 기술, 그거를 통해서 발전, 기타 등등 산업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프로젝트가 역시 핵 관련입니다. 네, 인공태양도 핵융합 기술이죠. 예, 융합이냐 분열이냐 그 차이인데 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핵융합 기술은
이 원자력 기술, 핵분열 기술이 없이 그렇게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또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의 인공태양 기술도 거의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거의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단순 세계적인 수준이 아니라 세계의 1, 2위를 다툴 정도의 선진 기술 수준이 있어요. 근데 이 탈원전이라면서 이걸 주저앉혀 버리면 인공태양 기술 또한 같이 주저앉을 가능성이 커요. 그 기술 연계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제가 아주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만 예전 원자력 쪽에 일정 정도 몸담았을 때의 그 관련 지식을 보게 되면 상당히 연계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뭐 핵융합, 핵분열 이래서 핵을 중심으로 한 기술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연계 인프라들요. 소위 산업 효과죠. 산업 전방 효과, 후방 효과 이런 표현을 쓰죠. 산업 연관 효과 측면에서도 그 인프라를 공유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누리호 로켓 발사하는 거 보셨죠? 그 청와대 참모진들 그 행사팀들 때문에 발사가 실패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실패가 거의 보이는데 강제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발사해버리는 뭐 그런 자본도 지금 있잖아요. 의혹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앙통제실에 행사 진행한다고 난장판을 부리는 그런 어떤 몰상식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보시면 그 로켓 하나 그 발사하는 데에 국내 기업, 그것도 컨소시엄이 적은 겁니다. 나사 같은 경우 보면 몇만 개 기업이 관여하는데 우리는 고작 한 300개 기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300개 기업이 한 12년 정도 매달려서 지금 한 개 겨우 이제 자체 발사체를 그것도 고체도 아닌 액체 발사체를 겨우 이제 한번 쌓아 올려 버린 거죠. 북한에도 한참 뒤지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쨌든 자체 발사체를 발사할 정도가 돼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산업 효과가 상당히 큰 거죠. 예.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자력하고 인공태양하고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산업 인프라를 공유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해요.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죠. 예,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의 대체 에너지, 지금 풍력, 여러분, 태양광, 이게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아이디어 상상력을 동원해서 또 그런 어떤 부품 소재 산업이 따라주고 또 그게 좀 실용적 어떤 기술로 상용화 기술로 이제 조금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죠. 예? 예전에 이 발전 관련요, 이런 어떤 전기 생산 관련해서 제가 조금 관련했을 때 보게 되면 그때 파력 그래서 조력 발전도 했었어요. 우리 그 시운전 한 게 있습니다. 서해 그 조수 간만차가 심하잖아요. 그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그런 것도 시험적으로 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전기 품질이나 그다음에 안정성이나 여러 면에서 이게 산업 에너지로 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여러 문제가 많다. 오히려 이득보다가 손실이 더 많다. 앞으로는 뭐 대단한 것 같이 삐까뻔쩍하게 간판을 내세울 수 있지만 뒤로 어, 그 부담이 너무 많다. 불경제 요인이 너무 많다. 이런 판단이 들었었죠. 이거는 과도기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분위기를 찾고 이 환경론자들이 이 전체적인 거시적인 안목을 보지 못하고 그냥 어떤 현상을 따라가는 이슈화 중심으로 해 가다 보니까 이게 기후 환경 변화가 단순히 어떤 온난화, 그다음에 어떤 환경 이런 문제로만 자꾸 관련되는 것처럼 근시안적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해요. 전체의 소위 말해서 환경 생태계 차원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도 지구라는 행성계의 큰 틀에서의 자기 행성 운동 또는 전체 운동 그런 어떤 지구 동력학 차원의 요소도 상당히 있다. 오히려 그게 더 클 수 있다라는 게 거시 환경론자들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좀 미시 환경론이에요 지금. 뭐 쓰레기 버리면 당장 쓰레기 소각장 등등에서 생활 폐기물 이야기 나오고 뭐 이런 그걸 미시라 그러죠. 미시적인 거죠. 이런 관점에 지금 너무 매몰되어 있는데 이게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정집에서 전등 하나 켜고 그냥 뭐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요즘 클라우드 시스템 이야기하고 첨단 산업 AI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산업이 첨단화될수록 점점 전기를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양적으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 고급 품질의 에너지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쓰시는 가전제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비근한 여러 노트북, 뭐, 아이패드, 모바일, 휴대폰만 보시더라도 사양이 더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많죠. 많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배터리 용량도 늘리고 하지만 더 많죠. 네. 에너지 소비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기록 보존 시스템,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거는요, 양질의 전기가 풍부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다시 옛날로 종이에 쓰고 노트 정리하고 하는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예. 그게 없이 그야말로 아무 데서나 열어볼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소위 가상 공간이라는 형태의 저장 시스템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예, 정보라는 게 소위 낮은 온도, 냉각 상태를 유지해주지 않으면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예.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는 사람의 지적 능력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지만 불편하고 불쾌한 그런 환경 속에서는 기억이 안 되죠. 당장의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에너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가 먼저 신호탄을 쏜했는데 영국이 따라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영국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냐 하면 전력 생산의 30%를 풍력, 기타,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은 여러분 그 해양성 기후 대서양 쪽에 특성상 연중 바람이 많죠. 비도 많지만 그래서 풍력 발전이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풍력, 기타,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를 30% 비중으로 공급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원전 정책이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하면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전력 생산의 영국 같은 경우에 20%였다 그래요. 네. 그랬던 게 그 20%를 차지한 게 원전 7개, 7기, 7기가 감당을 했는데 이 중에 6개를 2030년 이후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를 2025년 이후에 폐쇄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2025년까지 나머지 6개는 2030년 이후에 다 폐쇄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영국에서 그렇게 이제 정책을 해왔는데 지금 2021년이 딱 되니까 어떤 꼴이 생겼나 하면요. 지금 뭐 하나도 폐쇄도 못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 전기요금이 10배가 뛰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풍력에 무슨 전기 생산하는데 비용이 드나 싶죠. 이 유지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생각하면 태양열, 풍력, 이거 뭐 그냥 공짜로 전기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수력보다가 더 쉽겠다. 전기 생산 단가가 안 늘겠다 생각하죠. 예전 제가 있을 때부터 그런 실험적인 걸 했거든요. 그보다가 더 작은 또 다른 실험 요인이 뭐냐면 수력 중에도 소수력이 있어요. 동네 개울에서도 이렇게 개울문 막아가지고 수력 발전할 수 있는 조그마한 못 정도만 연못 정도만 되면 발전할 수 있는 소수력이라 그랬어요. 1kg 정도 생산해서 요즘 태양광 가정 태양광처럼 마을 단위로 동네 단위로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연구하고 했다고 실험을 했거든요. 그게 생산성이 없다는 거예요. 소위 경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뒤로 계산을 따져보니까 원가 계산을 해보니까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한전에서도 한수원이죠 요즘. 예, 수력 원자력이 따로 떨어져 나갔으니까 수력 원자력 그쪽에서도 정부에 건의했다는 거잖아요. 탈원전 가지고는 탄소 중립이 안 되고 전기가 안 된다. 산업이 안 된다. 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서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건의를 해도 묵살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데올로기죠, 여러분. 과학적 근거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 정상적인 어떤 심사숙고도 없고 그냥 이래야 된다는 그냥 주장이지 이게 에너지 정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영국도 지금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료가 지금 일단 10배가 뛰었어요. 10배가.
그러니까 지금 딱 딜레마에 빠진 거죠. 가뜩이나 지금 다 어렵잖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경기가 다 불황인데 가게들은 다 어려운데 코로나 등등 해서 영국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 빚어지냐면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고 가스, 가장 그래도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유럽에서는 천연가스입니다. 유럽 전역이 러시아에서부터 그 파이프라인이 연결돼 가지고 천연가스가 공급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유럽에 소위 말해서 목줄을 쥐고 있는 게 가스 공급이잖아요. 근데 이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현재 폭등해 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다시 원자력이다라고 영국도 지금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중소형 발전기 이런 이야기 하죠. 소형 원자로 뭐 등등 하죠. 이 소형 원자로는 군사용으로 주로 많이 쓰여지고 해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요즘 태양광, 풍력 이런 데에 공을 들이는 것만큼 우리 기술이 지금 소형 원자력 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공을 들이면 오히려 원전 사고 위험이 없는, 이게 방사능 누출이잖아요. 방사능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전기, 그거를 소규모 단위로, 그게 기업, 공장 또는 불합 단위로 이걸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지금 현재처럼 대형 원자력 발전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사고가 한번 터지게 되면, 작은 사고라도 터지게 되면 방사능 누출 등등 해서 상당히, 방사성 물질 누출 등등 해서 상당히 위험이 많죠. 근데 소형 원자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으시고 CT 찍으시잖아요. MRI는 또 다릅니다만 CT, 엑스레이 찍으시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이라고 하는데 뭐 1년에 한두 번 이상 하지 말아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 병원에 검사에 노출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거는 방사능 누출 정도의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어떤 사고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떤 소형 원자력, 중소형 원자력 발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 기술을 지금 현재 이 세계적인 기술, 세계 최고의 기술이죠. 들으면서 그런 기술을 지금 여기서 탈원전 해버리면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뭘 하냐면 무식하게 예전 우리 핸드폰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예전 핸드폰이 얼마나 그 휴대전화라 그러면서 그 망치폰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점점 작아지고 요즘은 오히려 큰 거를 선호한 게 화면이 큰 거. 이래가지고 이제 폴더블 폴더 나오고 등등. 그 다음에 중간형 노트북 들고 다니는 노트북처럼 패드형 갤럭시 노트라든지 아이패드 이런 게 나온 거잖아요. 좀 큰 화면. 이래서 이제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이제는 작으면 되잖아요. 원자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탈원전을 할 게 아니라 원자력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보다 현장성에 맞는 다종다양화를 시켜야죠. 이걸 지금 다 뭉개버리면 산업기반이 붕괴되는 거예요. 단순히 원자력 하나 안 짓고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딸려있는 연관 산업이 다 붕괴된다고요. 로켓 발사 예를 들어서 안 해버리면 300개의 컨소시엄에 있는 기업들이 다 줄도산해버릴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걸 직장이라고 일자리라고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실업자가 될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저 자동차 많이 봤죠. 기아 자동차 등등 많이 봤죠. 쌍용 자동차 봤죠. 그 공장 하나 못 닫아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소위 노동자들 10만 그 하청업체까지 하게 되면 약 한 10만이 다 자동차 공장 하나 못 닫아버리니까 수만 명이 다 실업자가 되잖아요. 생계무방비가 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라고요. 일단 생계무방비도 못 가지면 산업 시스템이 다 붕괴되어 버리는 거라고요. 더 나은 기술은커녕. 그래서 닥쳐가지고 더 나은 기술을 하겠다 그러면 그걸 처음부터 다 갖춰야 돼요. 이미 한 번 해봤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죠. 기업들이 뛰어들어야 될 거잖아요. 투자를 하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 또 못 닫을지 모르는 그런 사업에 누가 하겠어요? 안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겠습니까? 안 하죠. 저 아쉬울 때는 하자 그러고 저가 수틀리면 안 한다 그러고 이렇게 마구 뒤흔들어 버리는데 누가 할까요? 그렇죠? 사업이라는 것도 일이라는 것도 그런 위험성을 줄이는 게 사업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지금 거꾸로 하는 거예요.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을 고도화시켜야 돼요. 그 고도화라는 게 뭐냐 하면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형태로 이 기술을 응용할 수 있게끔 기술 개발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형 원자로를 짓고 원자력 발전이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 그런 거를 짓는데 우리가 세계 최첨단이에요. 그리고 소형화 기술도 첨단 기술인데 아직 상용화를 안 해봤잖아요. 그런 소형 원자력 발전을 우리가 안 해봤잖아요. 수력은 해봤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소수력 1kW 동네의 계곡 정도만 막으면 1kW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정도는 해봤어요. 근데 수력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갈수록 지금 갈수기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물 부족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먹을 물도 없고 농사용 물도 없는데 이게 뭐 전기를 만드는 발전이라는 거는 이게 그렇죠? 시설만 해놓지 물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뭐 농사용 등등 해서 인공 광우 실험도 하고 했지만 요즘 그것도 뜸한 것 같아요. 그쪽도 영 예,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충 어깨너머로 듣기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원자력은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을 중심에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뭘 봐야 되냐 하면은 핵융합 기술요. 대표적으로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요. 그냥 단순히 인공뿐만 아니라 요즘 그 중간 과도기로 수소 에너지 이야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인공태양 태양 기술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원전, 원전 태양 이 두 개 기술이에요. 인공태양이냐 원전이냐 핵분열 기술이냐 핵융합 기술이냐 이런 거죠. 핵이라고 표현을 씁니다만 원소 결합 기술이냐 원소 소위 이걸 분석한다 그러죠. 원소를 분석하는 기술이냐 한테 결합시키는 기술이냐의 차이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쪽을 첨단화시켜야죠. 앞으로의 원전의 추세는 뭐냐 하면 소형화, 중소형화하고 모듈화하는 거예요. 우리 그 집 지을 때 보게 되면 여러분 철골 프레임 탁탁탁 해서 집이 바로 지어지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벽돌 하나씩 쌓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철골 쪽 세우고 그 사이에 딱딱딱 집어넣어버리면 규격품을 집어넣으면 바로 그냥 순식간에 집이 되는 게 있죠. 그보다가 더 앞선 게 뭡니까? 이미 짜여진 거 그냥 갖다 얹어버리면 되는 모듈 하우스까지 등장하잖아요. 이런 원전 기술로 첨단화해야 된다고요. 원자력 기술도. 큰 대형 원자로를 짓고 그 막 서비스 빌딩이 어마어마하게 막 몇만 평씩 종사자가 막 수천 명씩 들어가는 그런 대형화 기술 말고요. 그게 이제 옛날 핸드폰 망치폰이에요. 요즘 폰처럼 이렇게 첨단 폰으로 우리가 90년대부터 그 망치폰 해서 지금 20년 넘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 삼성 애니콜 뭐 애니폰 등장한 거잖아요. 여러분 갤럭시 폰이 등장한 거잖아요. 원자력도 그렇습니다. 지금이 뭐냐 하면 90년대의 망치폰 수준의 원자력이다 보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상용화되어 있는 게. 물론 일부 군사용이 있습니다. 핵 잠수함 이런 데 들어가는 소형 원자력이거든요. 그 기술을 미국이 자기네들이 미소 이런 핵 잠수함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그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해서 소형 원자력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아직 상용화는 안 돼 있죠. 그런 의미에서 상용화죠. 군사적 상용화는 돼 있지만 군사용으로 일반 산업용으로 상용화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소형 원자로 기술을 미국보다가 더 앞선 기술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소형 원자로를 군사용으로 쓸 만한 고급 원료가 없죠. 그 우라늄을 추출 못하게 하고 그 우라늄을 그러니까 핵 연료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 원자로를 돌릴 수 있는. 근데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쪽에서 떠난 지가 오래돼서 요즘 기술 동향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 그 당시의 상황을 미뤄볼 때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중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원자로 기술이 따라줘야 되겠지만 원자로와 원자력 발전 그쪽으로 가야 할 게 방향이 이제 탈원전이 방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광요? 우리 좁은 땅덩어리에 태양광 얼마나 깔 거예요? 더 깔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온 바다 다 덮고 온 들, 온 산 다 깎아서 다 덮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풍력 어디도요? 이 우리나라 기후 조건에서 바람이 그렇게 부는 데가 어디 있나요? 예? 일부 고산지대, 그다음에 저 해안가 지역 이런 지역 일부 빼고 얼마만큼 이 어마어마한 산업 수요에 감당할 전기를 풍력과 태양광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는 동네 전부 다 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가장 앞서 있는 기술, 세계적으로 다 너도 나도 수요하는 기술을 정말 이거 이상 친환경 사고 안 나는 거 여러분 그럼 겁이 나서 비행기를 어떻게 타냐? 옛날식으로 하면 기후지요 기후. 땅 꺼질까 봐 어떻게 땅 밟고 다니냐? 땅도 꺼지잖아요. 멀쩡한 땅 지하 공동 현상으로 땅이 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땅 꺼질까 봐 그 확률 때문에 원전 사고의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기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히 상당히 높은 게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런 안전 기술 포함이 전부 원자력 기술이잖아요. 이 세계적인 기술을 수십 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해 놓은 기술을 하루아침에 다 망가뜨리는 게 탈원전 기술이잖아요. 지난 4년 동안 지금 해놓은 짓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해놓은 짓을 한번 보십시오. 벌써 이 원자력 등등 관련된 산업 인프라가 얼마나 많이 지금 훼손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업들이 다 지금 재무구조나 이런 게 다 지금 어렵잖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뉴스에 한 번씩 보셨죠? 두산중공업이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상당 부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두산도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 가스터빈 했는데 가스터빈이 되나요 지금? 그것도 못 돌리게 하잖아요. 탄소 중립 그러면서. 가스터빈 어디 팔아먹을 거예요. 탄소 중립 그러는데. 지 나라에서도 안 하게 하는데. 지 나라에서도 원전 안 하면서 다른 나라가 원전 하라 그러면 말이 먹힙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산업 효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첨단화해 가던 기술 진보를 다 그냥 스톱시켜버린 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입니다. 이거는 정말 근시안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소봉대한 거죠. 사고가 터졌을 때 안 터질 경우를 이야기해보라는 거지. 사고 터질 확률, 진짜 확률을 이야기해보라는 거지. 그럼 마른 날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정도의 확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참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영국 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롤스로이스라는 그 뛰어난 업체가 있죠. 자동차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하는데 그걸 상용화하는 데에 전력 투구하겠다. 이게 받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원전을 재추진하겠다. 그중에 이제 뭐 영국 내에서는 웨일즈 지역이 뭐 입지 조건으로 좋다 뭐 그런 이야기에서 그거는 영국 사정이니까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분야에도 계속해서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이 천연가스도 어떤 의미에서 이게 탄소 연료잖아요. 이런 걸 전부 다 저감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중심에 놓고 그 다음 뭐 풍력 기타 등등 영국은 풍력이 중심이니까요.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풍력 중심으로 해서 원자로 없앤다 이렇게 왔는데 전기값 뛰고 뭐 지금 난리라는 거죠. 난리라는 거죠. 예. 자 이게 지금 영국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한수원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전을 확대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권 초기에 계속 내려눌렸죠. 지금 월성 1호기 관련해서 여전히 백운규 장관, 전 장관 등등 해서 전부 다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정권 이제 곧 끝나갑니다. 배우 역할도 끝나가요. 끝나면 곱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업무상 배임으로 해서 전부 다 추징당해야 되는데 뭐 손실액이 5,600억이라는 이야기, 뭐 1조가 넘는다는 이야기 등등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추징하면 뭐 노태우가 어제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제 이제 눈 감았습니다만 어쨌든 추징금을 다 냈다라고 이야기는 나오는데 이제 추징당하면 문재인도 죽을 때까지 아마 전 재산 다 탈탈 털어서 내야 되겠죠. 조국이 보니까 뭐 계속 학교 법인에 떠넘기고 한정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냥 계속 이제 배째라고 값디다만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이대로 가면 어느 산업 분야가 가장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첨단이라고 하면 전 반도체잖아요.
다음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게 AI 분야죠. 예, 그러면 빅데이터 분야죠. 그 다음 또 뭡니까? 전기차 이런 거죠. 이거 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양질의 에너지가 풍부하게,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이 산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정 전기, 조금 뭐 전기값이 10배 뛰고 이게 대수가 아니에요. 뭐 그거는 그래도, 그것도 참 인내하기 어렵지만, 그건 그래도 그렇다 쳐요. 산업이 안 된다고, 산업이. 예. 그러면 옛날 소달구지 꾸는 시절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근시안적, 미시적 환경론자들 논리를 따라가면, 예, 고무신, 남학신 신고, 집신 신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호롱불 켜고, 집신, 남학 신고, 기름 짜가지고, 예, 그 기름에 호롱불 켜고, 집신, 남학신 신고 살아야 돼요. 예, 이런 옷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가정전기는 어떻게 된다 하지만 산업이 안 된다고요. 네. 일단 엄청난, 그것도 고급의, 여러분 저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 가공 공정 영상으로라도 한 번씩 보셨죠? 그게 그냥 영상으로 보더라도 저기 상당히 좀 뭐 이렇게 우주복처럼 방진복 입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 보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그만한 양질의 첨단 소재가 나오기 위해서는 첨단 에너지가 받쳐줘야 돼요. 그게 안정적으로 받쳐줘야 돼요. 충분하다는 게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이 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공장 돌렸는데 전부 불량품 나와버리면 그러면 그게 팔리겠어요? 그럼 주저앉는 거죠. 전기차 만드는데 배터리 수명이 왔다 갔다 해. 그런 전기차 팔리겠어요? 문 닫는 거지. 빅데이터 뭐 저장했는데 여러분 저 어제인가 KT 예, 통신망 먹통되니까 어떻습니까? 카드 결제 안 되고 뭐 난리가 났죠. 그죠? 한나절만 안 돼도 그 난리가 나죠. 어떻게 될까요? 산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산업이 안 됩니다. 가정전기는 되겠지만 전구 하나 불 켜고 하는 거는 뭐 돌려막기로 되겠죠. 그것도 올여름 잠깐 난리가 났었죠. 예? 여기저기 아파트 막 정전되고 잠깐 난리가 났었죠. 더위가 길지 않아서 별 문제 없었습니다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요란 피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달성해야 될 세계적인 무대에서 그래도 뭐 세계의 경향이 탄소 중립으로 가면 같이 공동 보조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공동 보조를 취하는 데 있어서도 현재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그죠?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더 원전 안 하고 지금 있는 원전 유지 관리만 잘해도 탄소 중립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없애도 되고 더 안 만들어도 탄소 중립 다 한다는 거예요. 기술을 더 첨단화시키면 돼요. 그리고 풍력, 지금 여기저기 산 훼손하면서 예, 그 소음 엄청나게 나는 그 흉물스러운 자연경관까지 다 해치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풍력 발전. 바람개비 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뭐 얼마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저기 산마루 다 깎아가지고 그 흉물스럽게 그 돌아가고 있는 그 주변이든 한번 가보십시오. 태양광 더더욱 더 하고요. 이거 대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태양광요. 판매 수익보다가 유지관리, 수리비가 더 많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예?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었다. 이 자료를 한번 볼까요? 한 샘플입니다. 이게 이제 국감을 위해서 받은 자료 제출을 받은 건데 권영세 의원이 받은 자료예요. 제출받은 자료에 보게 되면 충남 보령에 있는 수상 태양광 발전이 있대요. 이게 작년에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한 전력 판매 수익이 1억 2,737만 원이래요. 근데 수리비가 3억 3,694만 원 들었대요. 2억 적자예요, 2억 적자. 설치 비용이 얼마 들었냐 하면 이거는 이제 단순 단기 순이익이고요. 설치비가 얼마 들었냐 하면 57억 2천만 원. 2016년 3월에 준공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수자원공사가 운영 주체인 것 같은데요. 규모가 좀 있어서. 예, 수리비만 3억 3,694만 원. 전기 판매 수익은 1억 2,737만 원. 그러니까 2억 손해 본 거죠. 이게 지금 태양광 실태입니다. 충주댐에도 수상 태양광이 돼 있대요. 이게 이제 댐이나 이런 특정 지역인가 봐요. 수상 태양광이라는 거죠. 댐 호수 위에 설치한 거잖아요. 그 패널, 태양광 패널 덮어서 한 거. 이게 2017년 12월에 충주댐에 설치한 수상 태양광이요. 공사비가 74억 8천만 원 들었대요. 근데 작년에, 자, 여러분 단순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74억 8천, 그러니까 70, 그냥 편하게 70억이라고 잡으십시오. 70억 들여서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전기 판매,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한 전력 판매 수익이 얼마냐면 2억 7,360만 원이에요. 이걸 뻥 올려줍시다. 3억이라고 잡읍시다. 70억 들여서 1년에 3억씩 수익이 나면 단순 유지 관리비 빼고요. 거기 인건비 이런 거 경상 유지비 빼버리고 단순하게 계산해도 35년이잖아요. 3억씩 판매 수익이면 70억 공사비를 뽑으려면 그렇죠? 어떻게 되나? 20년이잖아요. 최소를 잡아도 20몇 년이잖아요. 그냥 그것도 날려버립시다. 20년 잡아. 20년간 해야 겨우 공사비를 빼는 거예요, 여러분. 설치비를 빼는 거예요. 설치비. 공사비도 아니죠. 공사비는 거기 인건비라든지 기타 재경비가 들어가야 되죠. 단순 설치비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건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네?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 태양광 같은 거 하면 정부 보조금이 나오죠. 그 다 국민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이고 그게 예산으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지원되는 게 3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억 잡고 다 해가지고 6억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머니 들어오는 수익은 다 해서 6억인데 설치비만 74억 8천만 원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충주댐 수상 태양광. 예? 그러니까 설치비 그걸 투자라고 잡아줍다. 단순 계산상으로 주먹국으로 하더라도 단순 투자금을 단순 회수하는 것만 하더라도 20년 걸린다. 평균 18년, 19년 걸리는데 예? 태양광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 것 같습니까? 이게 수상 태양광입니다. 수상 태양광의 평균 수명이 20년이에요. 수명 떨어질 때 되면은 설치비 겨우 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들어간 유지 관리비, 인건비 등등등 경비는 어떡할 거예요? 그거 다 적자잖아요. 이게 태양광이에요, 여러분. 계산상으로만 보더라도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샘플입니다. 제가 앞서 인용 말씀을 드렸죠. 수상 태양광 연평균 이용률이 몇 퍼센트? 10%예요. 연평균. 360일 중에 10%니까 한 달 겨우 돌린다는 거죠. 한 달 겨우 돌린다. 그냥 이용률로 보게 되면 10%밖에 이용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태양광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실태입니다. 네. 그 새만금 새똥 태양광 얼마 전에 한번 뉴스가 됐었죠, 여러분. 그런 어떤 유지 보수비요. 그러다가 태풍 한번 불고 폭우나 쏟아지고 비나 오고 해가지고 그거 문제되는 거 그거요. 그 다음에 전력 생산에 관계되는 세부 기술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냥 빚 좋은 개살구인 거예요. 빚 좋은 개살구예요. 그런 소위 말해서 저가 예? 전기 그런 전기는 가정용으로밖에 못 써요. 산업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특히 첨단 산업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탄소 중립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현재의 원자력만 현재 있는 발전소만 돌려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전혀요. 이 탄소 배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40% 감축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2050 프로젝트라 그러면서 거창하게 이야기하죠. 원전 발전 비용을 비중이죠.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6%에서 6.1%까지 낮추겠다. 신재생 에너지를 30.2% 그랬다가 이걸 더 높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윤순진이라는 203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일단 어떤 발표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한울 3, 4호기도 건설 중단 시켜놨죠. 예, 그거까지 예를 들어서 마무리 공사해 가지고 가동을 하게 되면 2018년 대비 33.4%의 탄소 배출이 감소한다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현재 원전만 해도 되는데 이 난리를 쳐서 끌고 부스럼을 만드는 거죠. 이게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라는 게 곧바로 어떤 면에서 안보에도 직결되는 문제고 국민 실생활, 생활 복지에도 연결되는 건데, 예, 경제에도 연결이 되고 이게 나라 꼴이 되겠냐는 거죠. 이런 나라 꼴을 만들어 놓고 자화자찬 유체이탈 시정연설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네, 그 부분은 따로 또 논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정신 나간 짓, 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짓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 영국 이야기를 다시 조금 하면요. 영국은 지금 전기요금이 한 10배 올랐잖아요. 10배 정도가 올라 그냥 수직 상승해버린 거예요. 전기료가. 근데 풍력 발전 엄청나게 풍력 거렸는데요. 이게 기후가 안 따라주면 뭐 바람이 불어야 또 올 거잖아요. 풍력도. 뭐 바람 부는 쪽으로 맞춘다 하지만 바람이 충분히 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서유럽 쪽에서도 비가 잦고 등등 그런 어떤 기상 상황 때문에 이 풍력 발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발전 차지하는 비중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자란 전기는 써야 되니까 LNG 발전소를 돌리는 거죠. 소위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라 그러는데 LNG 발전소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예. 그걸 돌리는 거죠. 이건 뭐 거꾸로 가는 거죠. LNG가 탄소 화석 연료잖아요. 예. LNG 발전을 하니까 LNG 발전은 화력 발전입니다. 발전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화력 발전소, 석탄 떼는 화력, 유연탄을 떼는 화력 발전소보다 단가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료가 10배가 뛰어버리는 거죠. 예.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되겠냐는 거죠. 예. 예. 이런 어떤 의미에서 무지막지한 무식하기 그지없는 이런 어떤 주먹구구식의 근시안적인 에너지 정책, 예, 이 정책을 계속한다면 이제 우리 삶이 이제 깜깜해지는 겁니다. 우리 삶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9%예요. 2020년 기준 29%예요. 이게 조금씩 높아져 왔죠. 2017년에 26.8%였던 게 2020년에 29%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탈원전 하니까 2018년에 23.4, 2019년에는 오히려 더 늘었어요. 25.9. 이게 전기가 안 되니까. 작년 여름만 해도 여러분 바로 느끼셨죠? 난리가 났죠? 원전 스톱. 원전은 이게 원자력 발전은 하루아침에 돌리고 끄고 안 됩니다. 불 붙이는데도 꽤 걸리고요. 불 끄는데도 한 6개월 걸리거든요. 이 연료봉 교체 같은 거 할 때 한 6개월씩 정지를 시키잖아요. 불 끄고 연료봉 갈고 다시 불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한 6개월씩 걸린다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뭐 화력 같은 거는 불 금방 끄면 되고 수력 같은 거는 댐 수문만 닫아버리면 되지만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작년 여름 같은 경우 화력 발전이 풀 가동되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만 하잖아요. 원, 원전 세우고 태양광하고 풍력해가지고 탄소 줄였다고 했는데 한 방에 다 더 많이 배출해 버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기가 질이 참 좋은 게 코로나 때문에 중국 공장들이 대거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인력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중국 쪽에 물가 감당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에너지도 지금 전력도 문제죠. 호주에서 석탄을 안 주니까 중국이 지금 전기난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원전 비중이 약 한 30%가 되는데 이거를 갑자기 6%대로 낮춘다고요? 그러면 이제 뭐 집집마다 이제 전기 요금은 난리 나는 거고, 예, 기업들도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는 뭐
다 국제적인 경쟁력에서 밀려나는 거고 또 양질의 전기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첨단 산업은 더더구나 같이 붕괴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이 무지막지한 짓을 우리가 그대로 수긍하고 따라갈 수가 없죠. 진짜 해야 될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롤스로이스를 앞세운 영국 정부처럼 원자력 발전의 맞춤형 첨단화 그리고 안전성을 더 강화하는 정말 뭐 문제가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냥 엑스레이 한번 찍는 정도 그런 정도밖에 영향이 없는 그런 어떤 원자력 기술 이미 우리가 와 있는데 그 상용화 쪽으로 더 이렇게 푸시할 생각을 안 하고 이걸 다 그냥 문 닫아놔. 소형 다 문 닫아놔.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핵무기가 하나도 없지만 마음만 딱 먹으면 순식간에 그 뭐 순식간이라는 기간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뭐 그게 뭐 한 달 또는 뭐 길게 잡으면 석 달 이거는 뭐 연구자에 따라서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 양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 합니다만 뭐 예를 들면 한 달 내외에 수천 기의 핵무기를 바로 만들 수가 있죠. 우리 기술이 그런 정도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제일 겁나는 게 한국의 원자력이거든요. 이 원자력을 망가뜨리면 한국은 그냥 맨날 똥포나 쏘고 소총이나 들고 뛰는 당나라 군대니까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이 절대 우위에 있죠. 모르겠어요. 거기에 잘 보이기 위한 거기 눈치를 보는 이게 뭐 에너지 핑계를 대면서 이 그런 어떤 기반을 다 망가뜨리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불고치려다가 소 죽인다고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산업이 안 된다고요. 산업이. 반도체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이런 거 다 주저앉혀 버리면 우리 경제가 뭘 먹고 살 거예요? 거기에 딸려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실업자 만들면 그나마 지금 비정규직 자꾸 늘어나고 정규직 얼마 안 되는데 골치 아픈 노조가 있다 하든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그 사람들이라도 버팀목이 되어서 이 우리 소위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소득이 지출이 되고 해서 전부 경제가 어쨌든 유지가 되고 돌아가는 건데 그 사람들조차 다 길거리 내 쫓아버리면 이 나라 폭삭 경제가 주저앉는 거죠. 그 꼴을 원하냐? 뭘 원하냐는 거죠. 뭘 원하냐? 이 탈원전 다시 고민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전 없이 탄소 중립도 없다. 경제도 없고 나라의 미래도 없다. 오늘 말씀 원전 없이 탄소 중립 없다 주제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